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분다고 하는데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도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도 대구와 경북 남부에 발효 중이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현재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거기다가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대기의 메마름 속 바람까지 매우 강하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새롭게 발효되며 오늘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소식이 많아서 더욱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4도 안팎 올랐는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10도까지 기온 쑥 오르겠고요. 오후부터는 오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며 1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겠고요. 그래도 추운 기세는 오래가지 못한 채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당분간은 날씨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그래도 추운 날씨 없이 건조한 대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발의한 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관련 특별법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은 고리 원전보다 수십 배가 더 많은 핵폐기물이 나오는 만큼 특별법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데요. 더구나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이 처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 2, 3, 4호기는 각각 1996년과 1997년, 1999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차례로 설계 수명 30년이 끝나는데 한수원은 아직 정부의 수명 연장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만큼 월성원전도 수명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원안위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되면 추진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행정 절차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이라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어떤 주민 투표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수명 연장을 할 경우 발생하는 고준위 핵 폐기물의 부담입니다. 이미 월성원전은 중수로 핵연료의 농축도 때문에 다른 원전보다 고준위 핵 폐기물을 훨씬 더 많이 생성합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원전의 사용 핵연료 저장량은 모두 48만 8,800여 다발로 두 번째로 많은 고리원전에 비해서도 무려 69배나 더 많습니다. 그만큼 중수로 원전에서 사용 핵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저장조도 다 차 있고 건식 저장으로 옮겨서 맥스터에 저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지도 충분치 않아서 앞으로 수명 말기까지 다 운전을 했을 때 그 부지로도 충분히 커버가 됐지.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현재 정부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명 연장이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급격히 늘어날 고준위 핵 폐기물을 떠안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특별 법안을 살펴보면 여당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수명 연장 이후 발생하는 핵 폐기물까지 해당 원전 지역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이 고준위 핵 폐기물 특별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도 법에 따라 지역에 들어서는 저장 시설의 규모나 정확한 용량을 아직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이제 공청회 등의 절차만 거치면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들이 생긴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저항권을 거세하는 법이 아닌가. 이미 상당량의 고준위 핵 폐기물을 쌓아둔 데다 설계 수명 만료까지 앞두고 있는 월성원전. 지난 반세기 동안 사용 핵연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기업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10%를 10년간 고등교육 혁신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가용 재원 3천억 원 가운데 300억 원 정도를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 대전환에 투입합니다. 경상북도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기업 연계 교과목을 개설하고 기업 실습을 강화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대학은 분야별로 특성화해 경북 연합대학 형태로 공동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포항시 청하면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건데 주민들이 지역 정치권의 확실한 입장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 청하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구지방환경청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승인하면서 주민들이 2년 넘게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각장은 하루 48톤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인근의 마을과 학교, 해변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제 의료 폐기물의 경우에 감염성 그런 물질들로 인한 어떤 문제도 우려될 수 있고요. 주민들은 이렇게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또 지역에 짓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국 의료 폐기물 발생량 가운데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한 반면 소각장은 전국 13개 가운데 3개, 20%가 넘는 비율로 경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타지의 걸 여기 가져와가지고 피해는 이 지역 주민들이 봐야 합니까? 그거는 저희 주민들로서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 측은 기존 소각 설비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인가를 받은 시설이며 다이옥신 예상 배출량은 연간 약 1.5g으로 착지 거리와 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포항시의 심의를 통과하면 소각장 건설이 본격 진행되는 상황. 지역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울릉도의 적정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 실태를 분석하고 울릉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북도는 또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타당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시설과 장비,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연구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걷잡을 수 없는 기세입니다. 마침내 대구시가 신규 주택 사업의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지자체가 꺼내들 수 있는 초강수 카드인 셈입니다. 하지만 공급 물량 조절 정책을 왜 진작 펼치지 않았냐는 비판과 이번 결정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의 계획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택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미 승인난 사업지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라고 사업 주체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해서 전환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후분양을 한다거나 다른 정책들, 다른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미분양 주택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꺼내든 건 강력한 억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조권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해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공급이 이미 멈춰섰기 때문에 주택사업 승인 보류는 실효성이 없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시장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처럼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사실은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떤
뭐 PF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억제 정책이 가능하다면 왜 진작 쓰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올해와 내년 대구의 입주 물량은 6만 3천여 가구로 아파트 건설에 3년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2020년과 21년에 한 해 평균 3만 가구 정도를 분양한 셈입니다. 건설 분양업계는 대구의 적정 공급 물량을 1년에 1만 5천 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사업 승인을 요청해오면 불허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향후 몇 년 사이 공급 과잉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 제한 조치도 미적거렸습니다. 2021년 초 대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5개월 유예하는 동안 주택사업 승인이 몰려 현재 이른바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산림청은 대형화, 연중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원전과 문화재 등 국가 중요 시설물 14만 6천 개의 위치를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에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산불을 관리하고 경북과 강원 동해안의 기존 6곳인 산불 예방 ICT 플랫폼을 10곳으로 확대 설치합니다. 이 밖에 울진의 국립동해안 산불 방지센터를 신설하고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진화차 18대 도입, 야간 산불에 대비하는 드론 산불 진화대 10개 팀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승선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연근해어업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연근해어업의 외국인 승선 비율은 현행 전체 어선원의 40%로 제한하던 걸 50%로 확대하고 연안통발과 자망어업의 허용 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도입 운영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또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기숙사 시설 확인 절차를 강화해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허가받지 않은 숙소를 제공할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달부터 수의계약 사정률을 낮추고 금액 기준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사정률을 1에서 10%에서 2에서 7%로 낮추고 30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하던 금액 기준을 9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또 본청과 사업소, 본부, 읍면동의 계약 사정률도 통일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덕군 강구수산업 협동조합 500만 원, 울진군 울진읍 국토건설 주식회사 100만 원, 영덕군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강구수협분회 100만 원, 영덕군 강구면 나우건설산업 이재준님 5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오성건설 주식회사 50만 원, 경주시 건천읍 발전협의회 회원 일동 50만 원, 영덕군 영덕읍 영덕농협 농가주부 모임 30만 원, 영덕군 영덕읍 지속발전가능협의회 30만 원, 영덕군 영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 김경환님 20만 원, 경주시 황남동 생활개선회 황남지회 일동 20만 원, 경주시 건천읍 천포 1, 2 경로당 20만 원, 경주시 건천읍 천포 1, 2 부녀회 20만 원, 영덕군 지품면 도계 1, 2 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안혜민님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추구회 10만 원,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부녀회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박기봉님 10만 원, 영덕군 달산면 달산 적십사 봉사회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이대식님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대1, 2 마을회 10만 원.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총 모금액은 13억 5,883만 7,600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진군은 공동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과 담장,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입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의 90%,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추계 중등 축구 대회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영덕에서 열립니다. 춘계 대회는 매년 2월, 추계 대회는 7, 8월 열리는데 대회마다 전국의 중등부 100여 개 팀, 4천여 명의 선수가 참여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덕군은 전국 중등 축구 대회로 선수단과 가족 등 5만여 명이 영덕을 찾게 되면서 연간 40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은 중앙도서관 등 8개 시립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주부,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별로 이달부터 독서회를 운영합니다. 독서회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독서와 토론, 독서 지도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도서관별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도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도 대구와 경북 남부에 발효 중이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대기의 메마름이 강한 데다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까지 새롭게 발효됐고요. 오늘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소식도 많아 더욱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도 영하 4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는 4도 안팎 올랐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게 출발하겠고요. 그래도 추운 기세는 오래가지 못하겠고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고령 영하 3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도, 고령 1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김천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상주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김천과 상주 모두 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도, 봉화도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7도, 봉화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추위 없이 평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